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버스 운전사로 근무 중인 애슐리 니콜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버스 기사라고 하면 남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서 다양성을 중시하는 시대적 분위기에 힘입어 여성들도 대형 트럭이나 버스를 운전하는 직업 운전기사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 또한 그러한 분위기에 힘을 얻어 생계를 위해 이러한 직업에 도전하게 된 것이죠. 피곤하고 힘든 일정을 매일 보내고 있는지라 힘들기는 했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직업인 만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때쯤이면 한동안 휴가를 가서 힐링을 하는 일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이는 비단 저 혼자만의 유별난 행동은 아니었고 저와 같은 일을 하는 미국의 버스나 트럭 등 대형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들이 정기적으로 외국 여행을 계획하여 실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일도 열심히 했지만 그러한 커뮤니티에서도 열심히 참여하여 어느 순간 제가 주도적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너무나 들떠 있었습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계획할 여행지는 호주였고 세계 최대의 산호군락으로 다양한 해양 생물을 볼 수 있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를 탐방할 생각에 엔돌핀이 샘솟았죠. 하지만 저의 그러한 계획들은 단 한순간에 깨진 접시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때 저희 직원이 손님의 여행 일정을 맡아서 진행했는데 이 직원이 중국인이라 아직 영어를 완벽하게 하지 못해 일어난 실수입니다. 번역기를 통해 손님과의 대화를 번역했는데 호주라는 영어 단어가 한국어로 잘못 번역되는 바람에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개소리야? 아니 어떻게 호주랑 한국이랑 헷갈릴 수가 있어? 그런 직원을 왜 고용했는데?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동안 화를 낼 정신도 없었습니다. 여행사 측에서는 해당 여행 일정을 모두 취소를 할 것인가? 아니면 계획된 일정을 소화하는 대신 50% 할인을 받을 것인가를 두고 저에게 제안해왔죠.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 취소한들 우리가 모두 한꺼번에 휴가 일정을 맞춘 그날에 새로이 호주 여행을 계획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기에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죠. 결국 저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번 여행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여행을 통해 힐링을 하여 다시 새롭게 힘을 내어 내 생활을 건강하게 하자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원래대로의 호주 여행이 아닌 동방의 아시아 국가인 한국으로의 여행이 그러한 저의 의도를 모두 만족하게 해줄지는 미지수였죠. 아니, 오히려 힐링은커녕 큰 실망에 모두의 원망만 사게 되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여행 계획을 주도적으로 맡지 못하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커뮤니티에서 쫓겨날지도 모를 일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였고 대체로 가난한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기에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사 측의 실수를 인정하고 50% 할인을 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에 저는 호주를 포기하고 한국을 여행하는 것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같이 여행을 가기로 한 커뮤니티 대형 차량 운전기사 동료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사람들은 모두 호주를 생각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아시아 국가 한국에 여행을 간다는 저의 이야기에 반발심이 대단했죠. 어떤 이는 차라리 취소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죠. 미안한 마음과 이번 일이 모두 저의 실책이라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번 한국으로의 여행 경비는 모두 제가 부담을 하겠다는 엄청난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러한 제안을 했더니 역시나 그들도 불만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이내 한국 여행을 모험적으로 시도해보자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다소 힘겹게 우리들의 한국 여행은 시작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시작하는 우리들의 기분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한국에 도착해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냥 다시 호주로 가자는 말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우리는 그때부터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일행들의 입은 굳게 다물어졌다가 또 어떨 때는 턱이 빠질 듯 벌어지는 것을 반복했죠. 그렇게 그들과 저는 한동안 아무런 군소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깨는 자가 있었으니 그의 말에 우리는 모두 진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심하게 끄덕거렸죠. 여기가 진짜 한국 맞아? 공항이 너무 깨끗해. 게다가 엄청나게 넓고 본 위기가 뭐랄까. 이건 그냥 부유한 선진국의 모습이잖아. 그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의 나라를 자주 다니다 보면 공항 내부에서도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거나 지저분한 경우가 종종 목격되곤 했었는데 이곳 한국의 공항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죠. 심지어 이곳에서는 정수기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서 물을 자유롭게 마실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몇몇 공항에서는 무료로 물을 제공해주는 곳이 있기는 했지만 한국처럼 눈치를 보지 않고 곳곳에서 물을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었기에 개인적인 물병을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는 한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물병이 필요하지 않으니 짐도 줄일 수 있었고 신선한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았죠. 공항의 모습만 봤을 뿐인데 저는 물론이고 같이 한국 땅을 밟은 일행들 또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그도 그럴 게 저와 일행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소 가난하고 치안이 불안정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더욱 그랬죠. 어쩌면 우리의 그러한 생각들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의 공항 외부로 나왔고 여행사에서 잡아준 일정대로 움직이기 위해 교통편을 확인했죠. 그리고 공항 외부로 나오는 순간부터는 극도의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공항 근처에서 유독 절도나 도난이 자주 발생하기에 그곳에서만큼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한국 또한 공항에서의 모습에 감탄했다곤 하나 이러한 부분들까지 안심할 수는 없었기에 일행들에게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라고 넌지시 일러주었죠. 게다가 미국은 공항 리무진 버스 근처에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여 경찰 인력이 대기 중인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러한 인력조차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더욱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마음속으로 역시 한국은 아직 그런 부분들에서는 미국보다는 뒤처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우리를 목적지에 데려다줄 리무진 버스를 탑승하는 순간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소스라치게 놀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일행들 모두 잠깐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듯 하더라고요. 딱 보기에도 너무나 고급스러운 외관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최신식 전자 시스템들이 즐비했기 때문이죠. 이건 무슨 좌석들이 비행기 1등석 좌석이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들 정도였으니까요. 실제로 생긴 모습만 보아도 누워서 갈 수도 있도록 설계된 좌석이었기에 벌어지는 입을 막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좌석에 앉은 저는 옆에 있는 일행을 보며 서로의 커진 동공을 공유했죠. 이 버스는 좌석마다 영화나 방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부착형 태블릿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좌석마다 개별적인 에어컨 조절 시스템이 존재했죠. 심지어 버스로 이동 중에 책을 보는 사람들을 위한 전동까지 있었고 발을 올릴 수 있는 발판과 개인 테이블 커튼이 존재해서 마치 나 혼자만의 프라이버시한 시간을 즐길 수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치는 버튼식으로 전자동 조작이 가능했기에 정말이지 편리했죠. 저는 일행들과 한참 동안 해당 버스의 최신식 시스템에 대하여 열변을 토하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같은 버스나 대형 차량을 운전하는 직업들인 저희였기에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버스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절대 가난한 나라일 리가 없다는 생각 말이죠. 호텔에 도착한 우리는 짐을 정리하고 제대로 한국 여행 일정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이 삐쭉 튀어나와서 불평불만을 일삼던 일행들도 어느새 한껏 기대에 부푼 표정으로 한국에서의 여행 일정을 곱씹으며 설레어하는 게 보였죠. 드디어 다들 불평들은 거두고 한국에서의 여행을 만끽할 자세가 만들어진 모양새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의 고속버스를 탑승했고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이동했습니다. 역시나 한국의 버스는 공항 리무진 버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고속버스도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그런 덕분인지 저는 버스 좌석에 거의 눕다시피 해서 이동을 했는데 언제 잠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아주 짧은 경험들이 저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는 꿈으로 나타나더군요. 꿈에서 저는 미국이 아닌 이곳 한국에서 멋진 버스를 운전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무엇인지 모를 인기척에 잠에서 깬 저는 꿈에서 덜 깬 사람처럼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 곳에서 버스기사를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어이없는 생각을 했죠. 이러한 생각들은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듯 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한국 생활을 꿈꾼다니 황당하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일에 진심이었고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고 무엇보다 한국은 정말이지 사람이 살기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에 그런 저희의 감정은 지극히 평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솔직히 이처럼 선진적이고 부유한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좋은 한국인데 그저 전쟁이 끝나지 않은 가난한 나라라고 치부했던 저 스스로가 정말이지 한심해지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죠. 그러한 얘기들을 바로 옆에 있는 일행과 공유하며 웃고 떠들고 있었는데 다른 일행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두리번거린 저는 알 수 없는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의 표정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뭐지? 내가 자는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건가? 분명히 제가 잠이 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들 한국 여행에 대한 불안함을 떨치고 즐거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표정이었는데 무슨 일인지 궁금해졌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일행에게 물었고 이내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분명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버스가 이상한 방향으로 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일행들이 내심 불안에 떨고 있었다고.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지만 같이 탑승해 있던 다른 한국인 승객들도 주섬거리면서 분주한 것을 보면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달이 난 것은 확실해 보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탑승한 버스는 어딘가에서 정차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느닷없이 버스 기사님이 버스 문을 열더니 도망가듯 어딘가로 뛰어가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설마 한국의 갱단에게 협박을 받는다든가 하는 위기 상황은 아닐까 노심초사하게 되는 장면이었죠. 솔직히 저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이런 식으로 추방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둘 하차하기 시작하는 한국인 탑승객들의 기이한 행동을 보며 그러한 생각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듯 했죠. 결국 저와 일행은 눈치를 보며 하차를 했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버스가 정차한 이곳에는 갱단이 없었습니다. 휴게소가 있었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이곳에 하차하면서 하나같이 몸만 나갔다는 점이죠. 버스에 짐이 잔뜩인데 자기 몸 하나만 덜렁 내리는데 속으로 저 사람들은 참 겁도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 측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소지품을 가져가라고 광고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몸에 지니고 있어도 언제 도둑 맞을지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소지품과 옷가지들을 버스에 놔두고 휴게소를 들린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한 의문을 표하니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일행 하나가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한국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워낙 한국에서는 도난을 당하는 일이 적고 치안이 좋아서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일이 당연하다고.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죠. 이곳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분명히 절도 사건도 생길 텐데 이러한 인식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박혀 있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그만큼 치안이 훌륭하다는 방증이 되는 것이겠죠. 그제야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에 온 뒤부터 무언가 모를 안정감이 들었던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요. 한국인들의 정서, 문화, 인식, 시민의식과 같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사회에 작용하여 외부인인 저에게도 그러한 점들이 느껴졌던 것이죠. 결국 우리는 호주로 여행을 가겠다던 생각은 완전히 접어버리고 한국에서의 여행을 만끽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참으로 환상적인 경험들이었고 그 경험들을 통해 여태까지는 단 한 번도 얻지 못한 기분, 좋은 에너지와 힐링을 얻었죠. 그리고 제가 부담하기로 했던 이번 한국 여행 경비를 일행들은 하나둘씩 모아서 저에게 이체를 해주더라고요.
덕분에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경비 부담까지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면서 말이에요. 다음 여행도 저에게 부탁을 한다는 말까지 들었죠. 더없이 행복한 시간들이었지만 그러한 장점들과 대비되는 한국 여행의 후유증도 존재했습니다. 미국 생활이 시작되자 다시금 한국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한동안 마음고생을 해야 했으니까요.